뉴스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주말 전남 전역에 시간당 최대 4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며 5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검찰에 이어 군 간부를 사칭하며 자영업자들에게 음식 등을 주문한 뒤 선입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등 늘고 있는 이주 배경 주민들과 어울려 살아갈 학생들을 위해 한 고등학교가 베트남어 이중 언어 교육 실험에 나섰습니다. 우렁이 개체수 폭증으로 농가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청도 하지 않은 농가에도 우렁이가 배달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한평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주말 사이 전남 전 지역에 시간당 최대 4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전남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영안군에서는 도로와 주택마당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돼 펌프를 활용한 배수 작업이 이뤄졌고 도로에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도 잇따라 제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진도에서도 쓰러진 나무가 전신줄을 덮치는 등 전남 곳곳에서 주말 동안 50여 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늘 오후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해 일주일간 지속될 걸로 예보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오전 도 재난종합상황실에 방문해 시간당 강우량이 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과 논밭 상습 침수지를 실시간 파악해 집중 대처하고 지하차도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장마철 인명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산사태 정보 시스템 분석을 통해 함수율 90% 이상이면 주민을 대피하도록 한 조치를 80% 이상일 때도 시장 군수가 판단해 조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이어 이번에는 군까지 사칭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군 간부를 사칭해 음식 등을 주문하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건데요. 자영업자들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25 전쟁 기념일, 목포의 한 정육점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인근 해군 부대의 간부라고 소개한 한 남성이 주문한 고기는 400여만 원어치. 중요한 군 행사가 예정돼 있으니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부대 정문 앞으로 가져와 달라고 했습니다. 입구 쪽으로 가져다 주시면은 자기들이 나와서 가지고 가겠다고. 저희 고깃값도 현금으로 주신다 했거든요. 통화를 하며 재무 담당 군 간부에게 전화를 넘겨주거나 군 영양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고기 사진을 찍어줄 것을 요청하고 서비스로 생고기도 챙겨달라는 등 주문을 이어간 남성은 다음 날 약속된 고기를 준비하던 주인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군 상사가 고기와 함께 먹을 캐비어가 필요하다며 주문한 고기를 받을 때 현금으로 한꺼번에 돌려줄 테니 캐비어 3박스 값인 900만 원을 먼저 캐비어 납품업체 측에 대신 입금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군 특성상 뭐 입금을 하고 이런 게 안 돼가지고 900만 원어치 캐비어를 미리 입금을 해주시면은 자기가 고기를 갖다 주면은 거기서 이제 900만 원을 합쳐서 한 1,300만 원 된 돈을 현금으로 저희한테 주시기로 하셨어요. 이 남성은 메신저로 캐비어 납품업체에 명함을 보내 통화를 걸어 확인해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정육점 주인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상사에게 깨질 상황이 난감해졌다. 정강이를 까이고 징계를 받게 생겼다며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사기범, 캐비어 납품업체 역시 모두 한통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 이제 신종 사기였다는 걸 알았죠, 저희. 포털 사이트에 전화번호가 공개된 자영업자들이 이 같은 신종 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에서도 육군 간부를 사칭한 이들이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백만 원을 갈취하는 등 군 간부를 사칭한 사기 범죄는 전국 각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을 적법한 절차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전화를 받으실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보이스피싱범이 언급한 부대로 연락하시어 갈수록 수법이 다양화되는 사기 범죄,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예방 홍보 활동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농촌의 한 특성화고가 방과 후 문화 수업으로 베트남어 이중 언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일하게 될 학생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8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진도 실업고등학교. 목요일 수업이 끝나면 열리는 베트남어 문화 수업에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결혼 이민 17년 차인 베트남 출신 강사의 지도로 수업이 시작됩니다. 베트남 인기 동요를 함께 부르며 발음을 익히는 학생들.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문화 수업은 특히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의 참여가 높습니다. 이번 이중 언어 교육으로 엄마의 고향인 베트남어를 배우면서 엄마도 한국어를 배우면서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성화고에만 있는 도지학교 대상자로 인근 조선업체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베트남어 수업에 남다른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기업에 나가서 현장 교육을 훈련을 할 때 외국인들과 기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전남 농어촌에서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람은 10명 중 4명꼴. 증가하는 다문화 외국인 가정을 지역 공동체에 끌어안는 일에 지역 고교가 뛰어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역의 리더로서 또 기업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도 실고의 이중언어 실험이 진행된 것은 이제 2달째. 5개월 과정의 언어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대상 언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주말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해남 현산면 일대 한 소 농장에서 가축 분뇨 처리를 위해 인근 밭에 뿌린 퇴비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오염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최근 호우 때마다 해당 농장주가 가축 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밭에 뿌리는 바람에 인근 논과 하천으로 침출수가 유출되면서 악취가 들끓고 오염이 심각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관련해 해남군은 지난 24일 인근 5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밭에서 퇴비 수거를 마쳤지만 많은 비로 재유출된 걸로 보인다며 후속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을 중심으로 월 동안 왕우렁이가 어린 모를 갉아먹는 피해가 확산 중인 가운데 신청도 하지 않은 농가에도 왕우렁이가 배달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한평군 나산면 이장단 협의회 측은 우렁이 공급업자와 일부 이장이 공문서 위조 등을 통해 신청하지도 않은 10여 농가에 우렁이를 공급하고 군 보조금을 편취해왔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군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평군은 주민들의 신청 여부 등에 대한 각 읍면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이면 민선 8기가 시작한 지 3주년으로 접어드는 날입니다. 반환점을 맞은 민선 8기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는 지난 2년의 성과를 설명하고 남은 2년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강 시장은 삼축 메가시티를, 김 지사는 그랜드 전남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를 선언하며 출범한 민선 8기 광주시. 반환점을 돈 강기정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미래차 국가산단을 유치하는 등 산업의 그릇이 커졌고 누리고 즐기는 기회도 열었다며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가는 준비를 마쳤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민선 8기 임기 동안 광주가 서울, 부산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3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통합한 관문공항을 발빠르게 만들어내는 것이 메가시티의 시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가 민군 통합공항 문제를 해결하고 광주 전남 메가시티 관문을 열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전남도정을 이끌고 있는 김용록 전남지사도 그동안의 성과와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남도 예산이 6년 만에 7조에서 12조 9천억 원으로 71% 상승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에너지와 관광, 첨단 산업 등 지역에 특화된 지방자치부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신설하고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등 10가지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전남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과 역량을 발판으로 글로벌 대전환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습니다.
강 시장이 광주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을 전남의 에너지 산업과 결합한 알리백 메가시티 구상을 밝힌 반면 김 지사는 공항 이전과 메가시티 등 지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해 앞으로 남은 민선 8기의 성패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의 갈등 조정력과 정치력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남해안 인근 자치단체는 섬이 많아 대부분 의료시설이 열악합니다. 보건지소마다 공중보건의사가 있지만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다른 곳에 차출돼 진료가 어려운데요.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지역 의료기관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보건지소에 모인 어르신들. 육지에서 의사들이 왔다는 소식에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혈압과 혈당부터 먼저 확인하고 온몸 구석구석 아픈 곳을 상담합니다. 딱 이러면은 막 무릎이 뚝 그래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작년부터인가? 마을 경로당에는 기력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영양 수액을 놔드리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여수시 보건소가 의료 취약 지역인 섬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통합 의료 서비스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1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장까지 와서 직접 의료진이 진료를 해서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전공의 파업과 병원 휴진으로 시골 공보위마저 차출되면서 이곳 보건지소도 의료 공백인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갈 엄두를 못 냈던 어르신들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넵니다. 없어. 요새는 없으니까 안 계신께로 자주 못 오요. 우리 선생님들이 와서 일해줄게 좋지요. 지역 병원도 의료봉사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로 구성된 진료팀을 꾸리고 상비약품과 영양수액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45년간 의사 생활을 하다 퇴직한 문대옥 씨는 매번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피부과 의사로 재직한 아버지의 연을 계기로 3년 전 여수로 귀향했는데 쉬는 날마다 부부 내외가 섬을 찾아 남몰래 선행을 베풀고 있습니다. 또 제 와이프하고 둘이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은 우리 부모님 뵈는 것 같고. 지자체와 지역 의료기관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의료봉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다미입니다. 올해로 창단 41주년을 맞은 목포시립교향악단이 시민들과의 만남을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뉴스인물에서는 김동수 목포시립교향악단 신임 지휘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목포시립교향악단을 이끌 신임 지휘자로 오셨는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목포 시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한평에서 태어나 월야 초등학교를 다니다 서울로 올라가 플룻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입학 후 동아콩쿨 실내악 등을 1등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플룻을 전공하고 이태리에서 지휘 공부를 하였습니다. 목포 문화 발전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세계 무대에서 많이 활동하셨는데요. 지휘자 입장에서 보는 목포시향은 어떻습니까? 네, 기악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서울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연습실에 도착하면 단원들이 1시간 전에 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2달 정도 단원들과 호흡하고 있는데 발전 가능성이 많고 단원들 모두 적극적이고 좋은 음악을 하려고 하는 의지와 열정을 느꼈습니다. 네, 지역의 음악가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히셨는데요. 앞으로 목포시향의 운영 방향은 어떻습니까? 네, 연주할 때마다 객원 단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포에 계시는 음악가들을 중심으로 목포 시민들에게 좋은 음악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관객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중적인 음악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는 11일 목포시민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정기 연주회도 특별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첫 번째 곡은
베르디의 시실리아 섬의 저녁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목포가 바닷가이기도 하고요. 첫 장면은 새벽에 바스락거리는 소리, 고요함, 비, 천둥, 번개, 태풍 등이 음악 속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곡은 모차르트의 심포니아 콘체르탄테입니다. 모차르트가 프랑스를 여행하며 쓴 곡이기도 하죠. 오보에, 클라리넷, 바슨, 혼, 사중주 곡이기도 합니다. 이 곡은 아주 화려하고 경쾌한 곡입니다. 세 번째 곡은 베토벤 3번 영웅 에로이카입니다. 목포 시민 모두가 영웅이시길 기원하는 의미로 이 곡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포 시민을 위한 음악회, 편하고 듣기 좋은 음악회,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음악회를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수 목포시립교향악단 지휘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 연계 사업의 하나로 출향도민 고향에 여행가자 프로젝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참가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관광용은 1박 2일과 2박 3일에 테마별, 권역별 여행 상품으로 구성됐으며 출향인이 선택한 여행 상품의 최대 50%를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류형 프로그램은 7일 이상부터 최대 한 달간 출향인의 고향 체류 비용을 1인 하루 최대 15만 원, 총 15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화성 화재 참사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도내 계절 근로자를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전라남도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농촌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숙소 리모델링 사업이 21억 원을 배정하고 인당 최대 25만 원 긴급 의료비 지원과 시군별 통역 도우미 배치 등에 나섰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 지역에서는 올해 5,818명의 계절 근로자가 입국했으며 수학철 1,600여 명이 추가로 한국을 찾을 예정입니다. 민주평통진도군협의회는 오는 20일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전국의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탈북민 등 1,000여 명이 참가하는 통일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민주평통진도군협의회는 외국인 근로자 120만 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거주민들의 우위를 다지기 위해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바자회와 체육 행사, 공연,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주행 중인 차량의 문을 스스로 열어 추락했더라도 고의가 없었다면 보험금을 일부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부 이응권 판사는 지난 2018년 광양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에서 추락해 머리를 다친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한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차량에 탑승한 보험사 고객이 스스로 문을 연 사실은 인정되지만 곡선도로를 달리면서 추락한 만큼 스스로 차에서 뛰어내렸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보험사의 책임 비율을 30% 정도라고 봤습니다.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제11기 전남기여학교 과정이 다음 달부터 19일까지 3주간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하 비여업인 모두로 최종 선발된 27명에게는 오는 8월 19일부터 8주간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강진지원 생활관에서 합숙교육이 제공됩니다. 지난 2020년 6월 개교한 전남기여학교는 총 10회에 걸쳐 16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 가운데 40%가량인 64명이 어촌에 정착했습니다. 신안군은 최근 일부서 1청렴 시책 2차 보고회를 열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청렴 교육의 주기적 실시, 보조사업자 업무 진행 상황 공유 등 청렴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 처리 예상 소요 시간 안내 등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7월의 첫날 다시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목포와 장흥이 23도 안팎으로 시작해 낮엔 목포 28도, 장흥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가 높아서 실제 기온보다도 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늦은 오후 전남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늦은 밤 그 밖의 전남권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내일은 목포와 전남을 비롯해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전남권은 30에서 80, 전남 내륙 많은 곳은 120mm 이상, 전남 해안도 최대 15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다시 강한 비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우리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전남 해안에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날아갈 위험이 있는 시설물들 미리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목포가 23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목포 28도, 한평과 영암 30도 보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강진과 장흥이 23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30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6도 보이겠고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남해 서부 해상엔 종일, 서해 남부 해상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밤 10시 31분입니다. 이번 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GS 타이어에서 선보이는 에어리스 리필 타이어. 어디서나 쉽게 트레드만 교체 가능한 고화중과 승차감에 특화된 신개념 에어리스 타이어입니다. 지게차는 물론 퀵보드, 조대형 광산용 타이어까지 40년 타이어 전문가가 만든 국제, 국내 특허 등록된 에어리스 리필 타이어. 이제 마모된 트레드만 착한 가격으로 교체하세요. 에어리스 리필 타이어. 한우의 모든 것. 수완지구 해남 한우집. 눈이 즐거운 생모듬. 새로운 맛 크림볼 육회. 한우 차돌 타닥기. 부위별로 즐기는 다양한 한우구이. 맛은 기본, 가격은 착하게. 수완지구대 태연보석 뒤편. 해남 한우집. 다행히 세상엔 이런 치과 의사들이 있다. 치과를 무서워하는 당신이 같은 이유로 다시 올 일 없도록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진료에만 집중하는 진짜 치과 의사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 강아지는 어디 가고 이 강아지만 남았을까. 빈틈없는 지원으로 손주와 평생을 함께하는 신탁. 신탁은 신영증권.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약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바닥 청소에 최적화된 다이슨의 새로운 물 청소기. 2개의 롤러가 얼룩과 머리카락까지 닦아내고 마무리합니다. 청소기 내부까지 깨끗하게. 당신이 만나게 될 휘세는 상황을 파악해 나에게 맞춘 바람. 공기를 센싱해 온도, 습도, 청정도 조절. 공간을 해석해 바람길 결정. 이것이 초지능을 향한 휘센의 AI 에어. 에어컨, 초지능 AI 에어 시대를 향해 LG 휘센 AI 에어.